한 주간의 이슈 알아보는 대환장 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환장 이슈는 이제 저의 네이버 카페, 제가 또 팬카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대환장 이슈 타이틀곡입니다. 대환장 이슈 두개 죄 왜 맨날 나만 이런데 울다가 웃고 또 멘붕해 세상이 날 놀 뭐 나오다 말아 씨발 노래가. 아무튼 잘 그래서 이번 주는 야 게이들아 이게 맞는 상황이냐? 어이가 없네 진짜. 신지우 개기 당신을 차별금지법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영상 다 삭제하고 와품을 만질게요. 잘못했습니다. 오 씨발 이것도 아닌 이유로 이게 영화야? 이대로 국회로 간다. 가면 왜 쓰는데? 야, 개 잘 만들었네. 오, 야, 좋다. 오, 잘했다, 야. 야, 이거 시리즈를 연재해줘라. 이거 얼마 뽑았냐? 얼마 들여서 뽑았니? 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이게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 슬라임 왁보볼 채널로 안 해, 이 새끼야. 안 해. 나중에 채널 새로 만들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거 옥주현 얘기를 좀 할 건데, 옥주현이 최근에 논란이 자꾸만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 옥주현에 대한 어떤 그 시발점은 김호영입니다. 김호영. 예. 김호영이 예전에 뭐, 아사리 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옥주현 저격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은 했어. 뭐, 지인의 아빠인가? 옥장판 사업을 하는데 그거 홍보해 준 거다. 그렇게 해명했는데 누가 그렇게 듣냔 말이야. 예, 그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해명이었고, 뭐 그러다 그냥 말았어요. 그걸로 옥주현 씨가 김호영 고소했었어. 근데 얼마 전에 취하했거든. 그 취하하면서 또 기사가 난 거야. 옥주현이 후회한대, 취하한 거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 못 하거든, 같은 이유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옥장판으로 피해가 심하니까 해명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또 언급이 여기 나왔네. 예.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옥주현이. 그러니까 김호영의 그 약간 저격하는 듯한 말이 일부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자꾸 있습니다. 봐봐요. 새벽에 갑자기 후배 가수들 저격해서 논란을 만들었다. 핑클의 옥주현. 자, 얘기를 봅시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팬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뭐 단톡방 비슷한 어플이 뭐가 있나 봐. 모르겠어. 난 연예인이 아니니까. 자, 봅시다. 요즘은 아무리 노래 못해도 오토튠으로 후작업 살벌하게 해서 완전 라이브파 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는 라이브파인데 후배들은 오토튠으로 만진다. 근데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너무 많은 가수들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바블이야, 바블. 알겠습니다. 자, 이건요, 가수 동료 선후배 모이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완전 라이브로 생생함과 실력 더하기 부족함은 깨달음, 공부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오토튠 써가지고 녹화 때 저거 도저히 방송 못 나가겠는데 하는 것들이 죄다 튠빨로 이상한 평준화가 돼요. 흐흐르흐흐. 솔직히 열받음. 약간 술 먹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옥주현 씨도 근데 죄송하지만 얼굴 오토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건 흐름이 있습니다. 옥주현 씨가 막 그 가요 톱10 나오고 핑클 생활하고 막 그럴 때는 MP3 전 시절이잖아. 테이프, 카세트 이런 거 시절이잖아. 그때는 가창력이 생명이었어요. 그 시대는. 근데 MP3 같은 거 나오면서 그때까지겠다. MP3 세대까지만 해도 가창력이 생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음악 OTT가 따로 있잖아. 멜론, 벅스, 유튜브 뮤직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미리 듣기 30초 같은 게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 음악의 흐름을 많이 바꿔놨어요. 아시는 얘기일 거야. 앞에 30초 미리 듣기를 한 다음에 노래를 결제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앞에 30분에다가 모든 걸 걸어야 돼. 아무튼 간에 앞에다가 핵심 그 후렴구를 박아놓는 요 기술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악이 뒷부분이 좀 심심해지는 경우 많아. 그리고 맨 앞에 것들 뒤에 한번 반복하고 그런 구조를 많이 갖게 됐어. 자, 근데 요즘은 또 어떤지 알아? 그 약간 그 비싼 막 60만 원대 이런 헤드셋 같은 거를 또 팔기 시작했어. 애들이 요즘에 헤드셋 많이 쓰잖아. 우영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음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는. 옛날에 LP 세대,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세대는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창력이 생명이었어야 돼. 그 음질을 이겨내는 가창력. 자, 근데 지금의 헤드폰 뭐 이런 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음질에 민감해졌어. 누구나. 그래서 요즘에 OTT도 뭐 멜론이 음질이 좋냐, 벅스가 뭐 음질이 좋냐 이런 얘기 비교 많이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자, 그러니까 음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창력에 의존을 덜 합니다. 가수들이. 이게 변화야. 그러니까 듣기 편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야. 듣기 편한 노래. 대표적으로 뉴진스지. 존나 웅얼거려. 지금 원로 옥주현 씨 같은 가수들의 창법이랑 뉴진스의 창법은 많이 다릅니다. 옥주현 씨는 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꽂히게 부르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뮤지컬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성악을 했고. 자, 근데 요즘 가수들은 웅얼웅얼거려. 왜? 음질로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듣기 편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디오 같은 걸 틀어놓고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헤드셋으로 귀에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자극적이면 안 돼, 소리가. 그러니까 편하게 듣기 위해서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 그런 가수들은 아무래도 가창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작부터가. 음악 시장의 변화 때문인 거야, 이거. 가수들도 창법의 변화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옥주현 씨는 올드스쿨한 마인드로 지금 후배 가수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옥주현 씨 그 당시 데뷔할 때 작사, 작곡 가능했어요? 요즘에 중고생 아이돌들이 작사, 작곡해요. 나올 때. 다른 쪽이 개발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창력이 떨어질지언정. 음악에 대해 좆도 모르고 노래 배워보려고 보컬 레슨 받으러 갔다가 너는 학원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된다. 음치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나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옥주현 씨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응? 어떡하냐고. 이 얘기를 이진 성유리한테도 할 수 있는 거야? 어? 술 드신 거야, 뭐야? 그런 음악 흐름의 변화를 모르시는 거야, 지금 이분이. 예? 물론 나 같은 세대는 옥주현의 창법이 훨씬 좋죠. 왜? 그 세대를 듣고 자랐으니까, 노래를. 근데 지금 10대, 20대 애들은 옥주현 씨 노래 별로 좋게 생각 안 할 거야, 창법 자체를. 왜? 편하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세대거든. 그 차이야. 그걸 가지고 노래로 승부 안 한다. 물론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노래를 잘한다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본인 세대의 기준으로 후배 세대를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론가는 아니지만 음악인으로서의 그 어떤 사안을 보는 눈이 상당히 이제 좁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심지어 같이 겸상하기도 싫대. 후배들이랑. 굉장히 사가지 없는 발언이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 오토튠으로 후작업하는 거 보고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와서 노래하구나 싶은 요지경이다. 네. 이분 너무 올드스쿨한데. 노래 못해도 노래하는 직업 할 수 있구나. 자, 근데 팬이 그랬어. 언니 싸가지 발언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개나 소나 세게 들릴 수 있는 거, 개나 소나 뭐 이런 거 세게 들릴 거다. 노래 근데도 이제 의견을 꺾질 않아. 노래 못해도 노래 작업 할 수 있구나. 이런 이상한 꿈나무들을 성장하게 하면 안 돼서 그래요. 싹을 잘라야 된다. 왜 이러냔 말이야.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이 김호영의 그 옥장판 발언이랑 더해져서 옥주현이 좀 후배 가수들 너무 쓸데없이 잡돌이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 버전으로 다시 보실래요? 언니랑 지혜 언니 같이 자작곡 앨범 같은 거 해볼 생각 있나요? 지혜 언니 콘서트에서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답장이 지혜는 저랑 레슨을 9년 넘게 해오고 있고 저희는 정말 살벌하게 다양한 연습을 해요. 지금 아이돌들도 살벌하게 다양한 연습해요. 옥주현 씨 연기할 수 있어? 연기력 돼? 뮤지컬이니까 뭐 어느 정도 되겠지만 지금 아이돌들도 랩, 댄스, 보컬로 최선을 다하고 연기력도 되고 물론 뭐 대부분은 안 되지만 그런 거 기본적으로 연기 공부까지 시키고 소속사에서
노래도 다양한 장르 섭렵하게 해주고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의 같은 애들을 내보내요. 아이돌 시장들이 3대 기획사 기준으로 하면은. 걔네 살벌해. 걔네들도. 지금 아이돌 육성 과정 옥주현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개빡세. 자, 그러면서 이번 제콘 보며 아 진짜 많이 훌륭하다 많이 이런 생각함. 역시 시간과 연습은 어디 안 간다. 지혜가 누구야? 근데 아이돌 말고 그냥 가수들도 튠을 그렇게 써요? 예, 많이요. 뮤베들도 후배들인가? 뭐야? 방송 나와서 심하게 튠빨로 내보내던데 적당히 만지면 안 들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장르를 하니까 쓰는 거야. 애초에 쓰기로 한 노래인 거야, 오토튠을. 오토튠 필요 없는 노래는 안 쓰죠. 예? 근데 지금 시대가 오토튠을 좋아하는 시대가 온 걸 어떻게 해? 예? 아, 뮤지컬 후배들도야? 뭐 이렇게 줄이냐? 너무 티나게 만진다. 저같이 방송 오래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려요. 일반 가수들도 그런 케이스 보면 배우도 생각보다 못하더라. 일어나 밖에서 해요. 뭐 일어나서 밖에서 해 뭐야. 그분들은 같이 녹화하면서 놀라는 거. 그리고 저는 가수 반 뮤지컬 배우 반이니까 그런 말 쉽게 하는 것 같기도. 근데 또 웃긴 건 가수들도 많아. 그런 가수들. 요즘에는 MR 제거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튠이 후보정이죠? 예. 여러분이 카메라 어플 쓰듯이. 갑자기? 갑자기? 요즘이 뮤지컬 배우 꿈꾸는 아이들 학원에서도 발표회나 그런 특별 이벤트성 녹음하면 튠 많이 해서 문제래요. 부모도 착각이고 아이도 착각. 그러니까 옥주현이 지적을 하고 싶으면은 일부 어떤 애들은 실력도 안 되면서 과하게 뭐 이렇게 부잣집 애들 같은 경우에 뭐 학원에다가 투자해갖고 강사들한테 막 우리 애 뽑아줘라 해서 무대 세우고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오토튠으로 카바치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후배들 요즘 애라고 해버리니까 너무 광역 어그로를 끌어버렸잖아. 언니 제발 다른 얘기 해요. 이거 위험해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 내가 말 안 해도 알 사람 다 알 텐데. 후보정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를 지나치면 그건 사기. 난 적어도 어떤 작품도 립싱크로 공연한 적이 없다. 누군가는 립싱크를 하고도 레전드로 남더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케팅 작품에. 무섭냐? 근데 내가 그 곡을 립싱크 했으면 완린할 리도 아니야. 뭐야 이게. 난리. 왜 술 많이 드셨네. 아니 목 쓰는 분이 이렇게 술을 드셔도 되는 거야? 뮤지컬에서도 립싱크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피스도 있다. 오리지널 캄파니가 그게 원래 룰이다. 아페라의 유령에서 유령님이 Sing for me 하면 크리스틴이 하면 점점 높아지다가 완전 라이 찍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무대 동선 쓰는 거랑 마이크 스피커 음향 컨디션이 달라갖고 내가 무서운 말 할까봐 화제 잘 돌리네. 나는 그래도 할 거임. 아니 훗 오즈민들의 소문냄 그렇게 믿고 행동파로 옮기는 이들까지 물론 마녀를 녹여야겠다. 이게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쓸데없이 확장시키는 다수 때문에 내 친구도 오해받을 수 있게 될 판이잖아. 아사리판? 여봐 김호영 얘기 나오죠. 근데요 위키드 세계는 너무 현실과 똑 닮아서 소름 끼칠 정도예요. 사실이 게이야. 근데 거기서 친구 아빠가 파는 양동이 홍보하겠다고 물 들고 나온 거랑 참 상황과 비슷하냐? 호호로호. 아 실수가 나옴 흐흐. 잊고 지냈어 흐흐. 옥장판 친구 아빠 장판 홍보하려고 올린 거라는 말. 언니 이거 막 올라가면 위험해요. 왜 위험해? 거짓말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소 취하해줘서 고맙단 말과 함께 저 말을 들었는 걸. 언니는 사과 받은 적이 없군요. 읍슴. 받은 거 감사. 고소 취하해서 고마워. 하지만 난 누나를 한 번도 저격한 적이 없어. 와 함께 절 설명을 해주더라. 친구 아빠의 장판 홍보. 아 이게 기사가 나온 거구나. 이 버블에서 나온 말이. 친했던 친구를 고생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난 당신 CJ 웰케어 다이어트 유산균 광고가 그 사건으로 방영 5개월 만에 내려왔어요. 아 옥장판 사건 때문에 뭐 홍보 모델 하던 거를 마탈이 끝나고 나면 매일같이 광화문 CJ 웰케어 본사 가서 회의를 해야만 했고 내가 죄 없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 위약금 세배를 내가 물어야 하고 guilty 하던 걸 고소라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게 마음에 제일 안 좋았지. 하지만 내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홈쇼핑에서 매트리스 쇼호스트로 있던 친구가 크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빨리 종료시키려고 선배님들이 나눠주셨고 그래서 난 고소 취하했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나 봐.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됐지만 그 광고는 5일 만에 내려간 채로 다이어트 상품은 6월에 바짝 광고하는 것인데 그 본부에서는 그 돈을 날린 거 나서주셨고 비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일부 옥주현의 행동들도 이해를 가는 거야. 왜 고소 취하해놓고 계속 불평이냐. 이게 이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은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왜냐면은 소속사와의 의견 문제, 이것도 이제 합의가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행동, 활동도 있고, 소속사와의 관계, 내 주변 관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들을 고려한 선택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연예인들의 어떤 행보를 그 한 번 한 번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좀 안 돼. 왜냐면은 이 사람이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된 행보를 연예인, 그러니까 간판에 나오는 연예인이 결국 종합적으로 다 정답, 결론인 것처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한 번 한 번은 결정할 수는 없어. 어떤 사람이다. 왜 이러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들어보면은 이런 억울한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고, 근데도 내 개인적인 불만은 남고, 뭐 이런 술 먹은 김에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친구 아버지 홍보, 이거 잘못된 기사. 최인혜님 만원 감사합니다. 너 이거다. 잘못된 기사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말하셨어요? 당황스럽다. 당황? 그 단어 그릇엔 안 담기지. 어떤 단어로 담을 수 있을까? 통화 때 나만 녹음한 것 같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으면 다행. 술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라 오후 12시에 소주 깠어요. 다 모여 한잔할까? 사실 몇 년 동안 이 부분이 참으로 갑갑했다. 뭐만 하면 기사 제목에 옥장판으로 시작하는 수식어까지 선물로 줬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긴 해. 이미지적으로라도 일단은. 그죠? 뭐 실제로 금전 손해가 얼마나 생겼냐는 뭐 옥준이 증명해야 된 얘기지만 옥장판 얘기 너무 따라다녔어. 공식적으로 내 채널에 그걸 정돈해서 올릴까 여러 번 수백 번 넘게 생각하고 대화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가장 아끼는 주변에는 그걸 말렸다. 이런 게 이해관계랑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유명해지고 싶어 오랜 시간 안 달랐던 아이에게 너의 이름을 나란히 기사에 나게 하는 게 짜증나지 않냐? 였는데 정우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언급한 사람의 친구 아빠 장판 홍보가 아닌 내 고정 수식어가 돼서 오래가니까 저는 그 장판 모델 아니에요로 캐주얼하게 말하는 게 좋을지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굳이 나 혼자 딥하게 생각할 필요 없겠다가 결론이라서 캐주얼하게 말하는 거야. 거짓 없이. 캐주얼보다는 댄디하게 말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내가 그 고소를 취해 안 했으면은 명예훼손, CJ 웰케어 피해 보상 3배 플러스 알파로 큰 돈이 걸려있던 분쟁이었다. 꽤 큰 깨달음을 받을 수는 있었겠다. 내가 그 일을 지나서 후회하는 건 고소 취해야 한 거다. 광고회사에도 너무 피해를 크게 받고 오랜 시간 옥시크린, 옥수수에서 장판으로 같아버린 내 별명. 근데 이 옥시크린 전에도 더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옥주발, 옥주발리우스. 이 본인이 방송에서 공개했던 거야. 네. 그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기사 나왔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왜냐면 나도 뮤지컬을 한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러 다니는 사람이 돼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마술 공연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마술사가 직업이었어. 유튜브 전에. 한 15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무대를 보다 보니까 뮤지컬이 그나마 좀 마술이 아닌 장르로 치면 좀 가까워 보이는 거야. 실제로 인터파크 같은 데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마술 콘서트 같은 거를 뮤지컬 카테고리에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더해져갖고 배우가 연기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마술이 아니라 노래가 주일 뿐이지 좀 포맷들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공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볼까 했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러다 느낀 게 있어. 그러다 느낀 게. 이 뮤지컬 판이 존나 짜증납니다. 뮤지컬 판이. 왜냐면은 뮤지컬 덕후라는 새끼들 때문이에요. 뮤덕. 얘네가 판을 다 흐립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사건도 정호영, 옥주현 내 이 갈등, 옥장판, 아사리판 이 문제도 본질은 이 뮤덕들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자,
어쨌든 이 옥주현 얘기를 좀 더 봐야 되겠네. 글이 더 있네요. 자, 이렇게 떡밥을 던져놓고 이건 뮤지컬판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정호영, 옥주현 둘 사이의 일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자, 연이틀 김호영 비판, 옥장판 논란 핵심, 뭐 피해 막심, 커피는 맥심. 옥주현 7일 인터뷰에서 김호영은 나보다 오래 뮤지컬계에 몸담고 있는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소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변명이든 진실이든 한 번은 떳떳하게 해명해야 된다. 김호영이 좀 진정성 있게 이거에 대해 정호영이 아니야? 김호영이야? 아, 죄송합니다. 정호영 씨는 누구예요? 김윤정 닮은 그 셰프인가? 냉부에 나오는? 예. 자, 근데 한 번쯤 떳떳하게 해명해야 된다. 김호영이 그렇긴 해. 진짜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옥주현의 이게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라면 자기의 진심이라면은 와전된 거 아니야. 그래서 억울하게 아는 누나가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진중하게 똑바로 한 번은 각 잡고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안 그런다니까. 그냥 옥주현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나는 오랜 동안 뮤지컬 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노력했다. 근데 한순간 옥장판 프레임에 갇혀서 뭐 할 때마다 논란이다. 옥주현은 최근에 팬 이거 버블에서 옥장판 2022년 얘기구나. 광고가 5일 만에 폐기됐고 위약금 위약금 물었어? 그래? 와,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 김호영한테 책임을 안 믿고? 후배 이지혜도 실력 캐스팅됐지만 축하 못 받았고. 이게 아마 엘리자벳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엘리자벳? 이 얘기도 할 거야. 자, 이따 얘기할게. 제작사 역시 뭐 작품이 아닌 다른 이슈로 주목받으면 힘들지 않냐. 4년 동안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프로덕션에 피해를 주게 됐다. 나 때문에 생기는 논란 없이 작품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작품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되나 싶어요. 뭐 자꾸 뭐 작품 거려. 그냥 공연이라고 하면 안 되나? 너무 뭐랄까 좀 이거 급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자꾸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공연이고 또 다른 장르야. 근데 꼭 유독 뮤지컬에서만 작품 거린단 말이야. 영화들이랑. 아니 그럼 내 영상도 솔직히 작품이에요. 예? 모든 게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어감이나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상함 못 느낍니까? 쓸데없는 뭔가 이렇게 좀 안 느껴지나요? 나는 이 판 자체가 그렇게 느껴져요. 난 이 작품이란 말이 약간 좀 뭔가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좀 꺼드럭대는 느낌이 있어. 그냥 공연한다 그래. 이상해. 물론 워딩 자체로만 평가하자면은 뭐 못 쓸 말을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미용사들이 자꾸 디자이너라고 하고 필라테스 그 센터를 자꾸만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이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제? 아무튼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인스타 봅시다. 오래 걸렸다 글을 쓰기까지.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하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괜찮은 척하면서 침묵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뷰랑 기사 여러 번 하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냐. 그 시간 동안 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당시 저는 더 이상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누나를 저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친구 아빠 옥장판 홍보다. 더 이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옥주현이 대인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주현이 어떤 사람이냐는 뭐 또 다른 곳에서 평가를 해야겠지만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옥주현이 많이 참아주고 많이 넘어가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그 프레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는 작품과 제작사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침묵했다. 지금은 어느 작품에도 어느 제작사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럼 지금 무소속이에요? 오롯이 배우 옥주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소속사가 이제 없으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구나. 좀 이해가 되네. 왜 또 일어나 그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맞는 거야. 이런 연예인들의 어떤 행동 한 번 한 번은 쉽게 그 순간에 판단할 수가 없어.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제 내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랜 생활 뮤지컬 장난에서 퍼포먼스 얘기나 다 했던 얘기나 기사에 있던 얘기네. 나에게는 배우로서의 삶과 커리어의 상처를 남겼다. 감정 싸움이 아니다. 감정은 김호영에게 있으면 있지 옥주현은 아닐 것 같아요. 다시는 옥장판이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한 별명이나 밈이 아니라 한 배우의 삶과 무대, 커리어에 실제 영향을 끼친 일이었던 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옥장판이라는 별명이 누군가의 저격 때문에 옥주현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시작된 거랑 어쩌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인스타에 옥주현이 이렇게 장판에 누워 자는데 그게 옥장판이야. 그래서 생긴 별명하고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별명의 시작은 논란이었으니까. 그러네요. 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근데 이 문제도 뮤지컬 시장의 어떤 기형적인 어떤 생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뮤지컬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뮤지컬을 몇 번 봤어요. 나도 뮤알못인데 그래서 나는 연예인 나오는 뮤지컬만 봐. 그래서 저는 옥주현 나오는 레베카를 봤습니다. 그 티켓팅에 성공했다 이거야. 개빡세요 뮤지컬. 이런 티켓 파워 있는 정성화, 조승우, 김준수 약간 이런 쪽의 사람들 있잖아. 예매 못해 이거. 예매를 못해. 너무 빨리 나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해보고 싶고. 자,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있잖아요. 작품보다 배우가 더 팔리는 시장입니다. 이게 내용이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최애 연예인이 나오니까 보러 가는 거야. 연예인 보러 간다는 거야. 나도 뭐 처음에 뮤지컬 그렇게 시작했어. 이왕 보는 거 연예인 얼굴이라도 한번 볼 겸 난 유명한 연예인 나오는 뮤지컬만 찾아봤었어. 나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팬덤화 된다는 거야. 팬덤화 되는 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뮤지컬에 접근해가는 건 뮤지컬 시장에는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그 연예인 팬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만 소비한다는 거야. 그게 뮤지컬 시장의 소비자들의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뮤지컬 팬보다 주인공 팬이 더 많아. 기본적으로 뭐 드라큘라 같은 경우 김준수가 나오거든요. 그 누구냐? 김준수가 누구야? 그 사람이잖아. 거기 동방신기 출신이었나? 야 존나 빨리 나가 진짜로. 아이유 콘서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 빨리 나가. 조승우도 그렇고 개 빨리 나가 진짜. 자, 이게 관객이 작품을 보지 않는단 말이야. 진짜로 김준수가 내가 쓴 뮤지컬에 김준수 출연하면은 그래도 빨리 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 뮤지컬을 잘 만드는 것보다 이 티켓 파워가 좀 먹히는 배우 캐스팅에 더 집중한다는 거야. 거기다 돈을 더 쓰다 보니까 이 작가들의 단가가 낮아져. 창작극이라면. 그죠? 그리고 뭐 창작극이 아니고 뭐 이런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뮤지컬은 다 해외에서 유명한 거 들여오는 거잖아. 그러면 라이센스 가격이야 뭐 이렇게 협상이 좀 어렵고. 그럼 결국은 의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명 세팅이라든가 무대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왜? 배우 출연료로 다 제작비가 나가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은 연예인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뮤지컬의 질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뮤지컬 가격도 너무 높아요. 막 뭐 VIP 막 3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기본이 뭐 S석 S석 같은 경우도 10만 원 넘는 거 태반이야. 연예인 나온다 싶으면은. 근데 가까이서 보고 싶으면 이제 VIP, 베리 임포턴트 펄슨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5만 원, 20만 원 그냥이라니까 한 표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좀 부담되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럼 결국 이제 이 수요층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이 또 생겨요. 뮤지컬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 뮤지컬의 질, 그래 작품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배우 캐스팅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유명 라이센스를 사오는 뮤지컬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긴 해.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의 돈이 다 나가버리니까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객 수가 적습니다. 진짜 홍대 소극장에서 해버려.
완성도도 떨어져요. 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돈을 벌어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준비 기간도 짧아져요. 무슨 말이냐? 원래 뮤지컬은 처음 만들어질 시기에 수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해보고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예? 그 다음에 프리뷰 공연 같은 것도 해요. 쉽게 말해서 개그 콘서트에 나와서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이 거기가 첫 무대가 아니야. 이미 홍대의 갈갈이 시장, 홍대가 맞냐? 그 갈갈이 패밀리 소극장에서 테스트를 오랫동안 해보고 현장 반응 좋았던 게 공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 프리뷰 해갖고 관객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유명한 라이센스 뮤지컬들은 호화, 초호화 배우 캐스팅으로 흥행을 해결하려고 든단 말이지. 물론 이 사람들 다 노력합니다. 당연히 프로니까 노력하죠. 자기 몸값 떨굴 수 없잖아. 노력하는데 문제는 제작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작사의 태도. 배우들이 노력은 하는 걸 알겠지만 배우들에게 그 노력을 요구하지 않게 돼. 하면 좋고 안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든 배우들이 다 노력하냐? 그렇지 않아. 꿀 빨려는 새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새끼들도 헤쳐먹고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우들의 질이 떨어지고 뮤지컬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돈은 많이 나가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나라 뮤지컬은 이제 해외랑 또 시장이 이게 구조가 그래.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몇 년 동안 수정 과정을 거쳐 그래서 정식 공연을 해갖고 성공했어. 그럼 우리나라가 라이센스를 사와갖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또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대사에 맞게 동선 짜고. 그런 것들에 투자하기보다는 유명 연예인으로 홍보하기 바쁘고 무슨 아이돌 라디오 스타 내보내고 유재석의 그 유퀴즈 내보내고 라디오 스타 내보내고 아는 형님 내보내고 그런 거에 돈을 쓴다는 거야. 무대에서 써야 될 돈들을. 예?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대극장이야. 대극장.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배우들 단가만 올라가. 뮤지컬의 질보다도. 그러니까 이 배우들에게 모든 걸 의존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실제로 비싼 돈 내고 갔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는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거겠지. 결국 티켓 파워 싸움 때문에 배우들만 부동산 거품 끼듯이 버블 시장 돼버려갖고 배우들 몸값만 올라. 그럼 제작비 올라가. 그럼 티켓 가격 올라가. 우리 부담돼. 안 찾아가. 그러면서 꾸역꾸역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팬빨로만 뮤지컬 돌아가. 그러고만 있는 거야. 어디서 봤는데 조승우가 이제 뮤지컬에서 꽤 유명합니다. 예, 이 씬에서 거의 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몸값이 10년도 안 돼서 3배가 올랐어요. 10년도 안 돼서. 부동산 시장보다 더 빨리 올라가죠. 예. 이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배우 몸값 상승하고 제작비 상승하고 수익 악화됐는데 이걸 또 이제 배우들의 팬덤으로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러면 또 문제가 뭐야? 신인 배우 나오기 너무 힘들어. 지금 뮤지컬계에 딱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 정성화라든가 옥주연이라든가 조승우, 김준수 이런 사람들 빼고 이게 S등급이고 A급 정도 우리가 누구 알고 있어요? 뮤지컬을 좋아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듣고 사는 연예인들, MC들 같은 경우로 치면은 이렇게 뭐 S급, A급 나눌 수 있잖아.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니까 그렇지만 나눌 수 있잖아. 뮤지컬 배우는 못 나눠요. 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야? 곧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옥주연, 조승우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마치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게 존재하고 있어. 네. 왜냐면은 아무리 실력 좋아도 애초에 이 뮤지컬 이 아이돌 연예인들의 티켓 파워 없으면 캐스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주연급 아이돌들에게 다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캐스팅료가 싸잖아. 출연료가 싸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돈에 나가야 돼를 고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SNS, 드라마 나가고
영화 뭐 이렇게 조연으로도 찍어보고 그래서부터 알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인기를 가져야 뮤지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뮤지컬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지도 경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출연자들이. 인지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연기 경쟁이 아니라 이게 뮤지컬이 이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뮤지컬 몇 번 보니까 이렇더라고 판이. 그리고 배우들조차도 실력 싸움이 아니라 유명세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야. 노래 잘해야 돼. 연기 잘해야 돼. 춤 잘 춰야 돼. 이게 이제 출연자의 목표여야 하는데 티켓 파워 싸움을 하게 되면은 방송에 더 나가려고 해. 아이돌들도 아이돌 활동을 더 해서 인기를 올려야 돼. 인지도 키우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뮤지컬에 투자할 시간이 없잖아. 퀄리티 떨어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객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봤다는 만족감은 있지만 그래서 뮤지컬은 재밌었냐는 거야. 유명 배우만 믿고 작품 정보도 몰라. 예? 취향이 맞나? 내가 좋아하는 내용인가도 몰라. 그냥 연예인 보러 간다는 거야. 갔다가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 연예인이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는 않아.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 뮤지컬 별로였다. 이런 후기 나오고. 예. 이게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창작 뮤지컬 판 자체가 노잼 장르가 돼버린다는 거지. 지금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은 창작 뮤지컬이랑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뮤지컬 산업 경쟁력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해외로 팔리기가 어렵고 그런 거죠. 그냥 국내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의존하는 시장으로 돌아가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관객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관객들의 태도가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우리 최 배우를 보러 배우님이자 얘네들은 또 배우님이라 그래. 최 배우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야. 네. 이게 요즘에 스포츠 시장에도 만연해 있잖아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이런 식으로 특정 선수 팬이야.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팬질을 하러 간단 말이야. 팬질을 하러 가니까 구단에서는 어쨌든 구단도 사업인데 성적이 좋아야 예전에는 스폰서를 크게 따와서 돈을 벌고 수입을 낼 수 있었어요. 티켓 많이 팔리고. 근데 요즘에는 선수 하나가 아이돌화 돼버리니까 이 선수를 화보를 찍게 해요. 굿즈를 팔게 하고요. 그냥 기업의 모델로 만들어버려 선수를. 아이돌식 팬 문화가 들어오면 이렇게 변질되는 거야. 그러면 선수를 훈련시킬 시간에 화보 찍히고 무슨 뭐 씨발 빤스 입혀갖고 빤스 모델 시키고 있고 팬미팅 잡고 있고 언제 훈련해서 성적 내냐고. 그러니까 스포츠판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 경쟁이 돼버리는 거야. 아이돌화 돼갖고 선수들이 경기 당일날 미용실을 갔다 와요. 이 새끼들 드라이하고 와. 얼굴에 비비크림 찍어 바르고 경기 뛰고. 왜? 팬들이 대포 카메라 들고 와갖고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거든. 그게 이제 이미지, 유명세가 돼가지고 구단에서는 얘 때문에 티켓이 잘 팔리고 우리 구단이 인기구나, 수입이 되는구나. 얘랑 성적이랑 상관없이 반반한 새끼 인기 있으면 얘랑 재계약해 연봉 올려주고. 그러면은 기존에 경기를 보러 왔던 경기를 보러 왔던 관객들은 재미가 없어지니까 스포츠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무슨 씨발 아이돌 플랜카드나 걸려있고 하니까 막 무슨 트위터 가면 선수들끼리 뭐 씨발 뭐 게이 섹스하는 팬픽이나 써서 나돌고 있고 감독이랑 선수가 막 훈련장에서 섹스하고 있어. 그런 알패스가 돌아요 지금 스포츠 시장에. 아이돌 팬 문화 들어와가지고 뮤지컬도 이 상태라는 거야. 아이돌 팬 문화가 들었어. 왜? 아이돌들에게 뮤지컬 주연을 시키니까 아이돌 팬들이 티켓 파워가 있잖아. 얘네 표 한 장 막 10장 20장씩 막 사. 애초에 아이돌 앨범 나오면 뭐 악수에 포옹회 같은 거 가려면은 앨범에 막 400, 500을 태워야 돼. 그래야 자격이 생겨. 그 악수에 포옹회를 갈. 그러니까 걔들이 그렇게 해왔던 애들인데 뮤지컬 시장에서 이런 거 휘어잡는 거 일도 아니지. 이미 경력자들인데.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도 얘네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얘네가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표가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뮤지컬의 질이 아니라 배우 관리에만 신경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뮤지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씹덕리그가 되는 거야.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저는 그래서 옥주현과 김호영의 이 논란도 이거의 연장에 있다고 보는 거야. 처음에 시작은 그냥 캐스팅 논란이었던 것 같아.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었던 건데 뮤지컬 시장의 문제를 완전히 핵심을 찌른 거야. 김호영이 이제 뮤지컬계의 챗GPT였던 거죠. 완전히 핵심을 찔렀어. 자, 뮤지컬 엘리자벳 지금 아까 이지혜 얘기 나왔잖아요. 이 당시가 이제 10년 정도 된 공연이에요, 엘리자벳이. 근데 주인공 더블 캐스팅이야. 엘리자벳의 역할이 옥주현과 이지혜 2명밖에 없어.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진 거야. 아니,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타이틀을 걸었는데 기존에 엘리자벳 한 게 이 옥주현밖에 없던 것도 아니고 다른 전 배우들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전히 옥주현이야? 그리고 왜 신인 이지혜야? 이게 무슨 엘리자벳 10주년이야? 특히 이지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엘리자벳 처음 맡는 거예요. 처음 맡아. 근데 어떻게 기념 공연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처음 캐스팅된 사람이. 기존의 엘리자베스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10주년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도 10주년 기념 방송 이렇게 하면은 유재석, 강호동 같은 선배 개그맨들 나온단 말이야. 유명 원로 뮤지컬 배우라든가 기존의 주연들이 좀 나와줘야 10주년의 의미가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그동안 해온 또 하나의 엘리자베스 공연일 뿐이었던 거야. 10주년 타이틀 왜 걸었어?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김호영이 이 문제를 개인의 감정을 섞은 것 같아. 김호영이 그냥 어떤 뮤지컬계의 옥주현의 입지가 너무 강하다. 옥주현의 이름 입김이 너무 세다. 뭐 이렇게 해석한 것 같기도 한데 모르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그냥 이참에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뭐 반저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사리 파는 옛말이다. 요즘은 옥장판. 이게 시작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 논란에 김호영 말까지 더해지면서 혹시 옥주현이 배우 캐스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뮤지컬계에. 그래서 이거 옥주현 저격하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지. 김호영이 뭐 아까 말했지만 아는 사람의 아빠 사업이 옥장판인데 그거 홍보해 준 거다. 뒤늦게 이렇게 해명했지만 이거 이대로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예? 진짜 그렇게 아는 사람의 홍보라면은 아사리 파는 옛말이다. 이런 거를 앞에 끼워 넣어야 했을까? 지인 아빠의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할까? 진짜라면은? 나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만큼 적절하지 못한 해명이에요. 그리고 옥주현이 피해를 입은 이거에 대해 진지하게 바로잡으려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김호영의 말은 뮤지컬계에 이제 옥주현의 위계 실력 행사 뭐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건데 실제로 둘 사이에 문제는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김호영 같은 경우가 뭐 진짜 뭐 옥주현이 뭔가를 했었다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캐스팅 문제에 개인 감정 문제가 좀 더해져가지고 요 이제 반저격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캐스팅한 걸까? 엘리자베스 10주년을. 그러면서 이제 옥주현이 사실 그렇게 이미지 좋은 배우는 아닙니다. 사실. 예. 물론 옥주현 팬들은 좋아하죠. 근데 뮤지컬이나든가 우리 같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옥주현이 그렇게 이미지 좋은 배우는 아니야. 옥잠팡 빼고서라도 왠진 모르겠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 잡힌 느낌이 좀 있어. 그렇게 막 선호도 있는 배우는 아니지 않아요? 뮤지컬 했을 때? 옥주현 하면 뭔가 그동안 방송에서의 어떤 이미지나 캐릭터가 더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김호영의 말이 나온 이상 옥주현이라면 왠지 막 인성질 했을 것 같고 후배들 막 잡돌이 했을 것 같고 갑질할 막 그런 느낌이 자꾸만 연상되는 거야. 김호영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말들이 계속 나오고 결국 캐스팅 문제 아니냐. 옥주현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논점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럼 제작사의 입장을 보자면은
뭐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영화 한 번 잘못 만들었다고 뭐 적자 몇백억 막 감수를 해야 되냐? 뭐 재투자를 뭐 실패하면 안 돼. 대기업들처럼 뭔가에 투자했다가 주가 잠깐 빠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 한 번 실패하면 망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은. 공연 횟수도 정해져 있고, 예. 객석 수도 정해져 있고, 한정된 파이 안에서 최대한을 뽑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티켓 잘 팔리는 배우를 쓸 수밖에 없고, 옥주연이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계속 맡았던 것 같아. 물론 잘하기도 해. 레베카 같은 거를 봤는데 노래 존나 잘해, 옥주연. 예. 이게 성량이 진짜로 극장 터트릴 것 같아. 이 사람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이게 이 목청이 다르다니까, 진짜. 또렷하게 들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나는 이제 레베카 보고 이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야. 레베카에는 레베카가 안 나옵니다. 나는 이거를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 보러 갔다가. 레베카에 레베카 안 나와? 나 옥주연이 레베카인 줄 알았어. 아니야. 레베카는 죽은 사람이야. 레베카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레베카 없어.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옥주연은 실력적으로는 건드릴 수 없어요. 깔 수 없어. 잘하긴 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뮤지컬 엘리자베스도 계속 맡기는 거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옥주연의 문제라기보다 뭐 요즘은 옥장판이다 이 문제보다 제작사의 문제보다 이거는 팬들 때문이에요. 뮤지컬 덕후라는 새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티켓 파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관객들이. 배우 한 명에 의존하게.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들도 10주년의 의미를 갖고 싶으면은, 살리고 싶으면은 기존의 엘리자베스 배우들도 끼워 넣고 하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이 새끼들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옥주연 편도 아니고 김호영 편도 아닌데 뮤지컬 시장의 빌런들이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이게 악성 팬덤 문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새끼들이 뮤지컬 판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존나 차단합니다. 진짜. 그들만의 리그로 자기들이 자꾸만 만들어 가. 이 얘기를 난 하고 싶었어, 사실. 이 옥장판 사태를 보면서. 자, 이거예요. 핵심은. 뮤지컬 판에는 자기를 뮤덕이라고 지칭하는 새끼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홍위병이야. 이런 홍위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는 없는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가지고 일반 관람객들을 압박해요. 접근하지 못하게. 피곤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시체관극. 아, 이거 존나 짜증나. 시체관극이 뭐냐면은 우리가 뮤지컬 보러 가서 앉았어. 박수치는 타이밍이야. 레베카 했어. 와! 타이밍이야. 박수치지 말라 그래, 이 새끼들이. 이게 뮤지컬 제작사에서 권고해주는 게 아니고 이 극장에서의 룰도 아니야. 뮤지컬 팬들의 압박이야. 지들만의 압박이야. 웃지도 말래. 개그 뮤지컬인데.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시체처럼 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해서 시체 관극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기침도 못하고, 뭐 당연히 휴대폰 꺼놔야겠지만, 진동, 뭐 이런 것도, 아무 소리를 못 참아, 이 새끼들. 아무 소리를 못 참아. 눈치 존나 줘. 아는 형님의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이거 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조차도 뮤지컬 보러 갔다가. 연예인한테도 그 지랄을 할 정도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 갔다가 뭔 발소리라도 한번 내봐, 이 새끼들 무슨 짓 하나. 자, 그러면 시체 관극이라는 게 왜 생겼냐? 이 새끼들이 빌런이야, 진짜. 이게 돈이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그 새끼들, 그 뮤덕들, 시체관극 조장하는 새끼들이 돈이 돼. 밀캠이라고 해갖고, 어쨌든 노래니까 이거를 녹음을 따, 이 새끼들이. 녹음을 따가지고 팔아. 아니면 애초에 그 무슨 옛날에 떠돌던 무슨 극장 그 캠 버전 마냥 찍어가지고 판다니까? 그 거래 시장이 있어요. 이게 몰카 찍는 거야, 이 새끼들. 그렇게 몰카 욕하는 새끼들이 지들이 몰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은
지들이 팔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지들 돈 벌려고 이직거리 하려고 다른 사람들 조용히 시키고 그게 시체 관극이라는 빌런들의 강요로 장악된 뮤지컬 문화가 됐다 이거야. 이 새끼들 속아내야 돼 이거. 물론 이제 극장에서 막죠. 예, 막아요. 뮤지컬 그 컨텐츠를 외부로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이 그냥 꽁꽁 싸매. 난 실제로 본 적도 있어. 내 옆에 있는 새끼가 잡히는 걸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유독 많아요. 왜냐면은 목도리 해가지고 이게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MP3 같은 거 꼽아, 녹음기 꼽아,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감청한단 말이야. 그럼 선을 가려야 되니까 목도리 이렇게 감아. 예. 그리고 헤드셋을 끼는 새끼들은 여기다가 비니까지 뒤집었어. 후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 새끼들이 이제 겨울에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겨울에 밀캠이 많아져요. 뮤지컬들은. 나 잡힌 새끼 본 적 있어. 그 새끼들이야 다 이게.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또 차단하는 거야. 아, 족같아서 안 봐, 이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리고 회전문 관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돌 팬 문화가 들어왔다고 보는 건데, 아이돌들이 뮤지컬 주연을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이거는 진작부터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야. 실력도 안 되는 아이돌들이 주연급을 할 수 없는 실력인데도 이 티켓 파워 때문에 주인공을 꿰차고 있어서 기존의 뮤지컬에 막 몇십 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조연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 얘기는 진작에 오랫동안 나왔던 거야. 근데 제작사가 무시할 수밖에 없어. 왜? 아이돌들이 10년차, 20년차 베테랑 뮤지컬 배우들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팔거든요. 왜? 아이돌식 팬덤 문화 중에 회전문 관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새끼들이 아까 말했잖아. 아이돌 팬들은 앨범 하나 나오면은 진짜 CD 같은 CD 시절에는 몇십 장을 사요. 한 명이 몇십 장.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다가 공홈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인증하고 이러면은 팬들 중에서도 이제 네임드 되거든. 뭐 그러면 또 이제 팬들 뭐 응원 갔을 때 막 자기가 뭐 신림 지부장 뭐 이런 거 있어. 지들끼리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이랑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던 우리 아이돌이 뮤지컬 주연을 하니까 티켓을 똑같이 10장, 20장 사는 거야. 계속 보러 가는 거야. 예. 뮤지컬에서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제작사는 얘네들이 중요한 고객이고, 얘들을 계속 불러들이기 위해 맞춰주는 수밖에 없겠죠. 제작사가 관객 눈치를 봐요. 관객 눈치를. 배우도 결국은 제작사에서 캐스팅 해주니까 무대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배우는 제작사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제작사는 관객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뮤지컬 시장이 아이돌 팬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야. 이 소수의 코어 팬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갑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도 갑질 많이 해. 뭐 그런 모자 쓰지 마라. 오늘 옷은 이거 입었구나. 잘했다. 막 평가하고 지시하고 막 이래. 제작사에서 소속사에서 이거를 막아주질 않아요. 돈 되니까. 자, 이러면은 어때? 뮤지컬 시장이 당분간은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예? 신규 관객 유입을 일단 막아. 계속 순환돼야 돼. 보던 사람들이 이탈할 수도 있어.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 관객들이. 그러면서 뭐 점점 많이 나타나고 해서 뮤지컬 관객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데 이 새끼들이 막아. 아예 보러 오질 못하게. 이런 짓거리들로. 보러 오질 못하게. 그리고 지들끼리 존목질해. 고인물이야. 근데 고인물들이 영원히 고여있어? 썩으면 이탈할 거 아니에요. 예? 갈수록 관객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뮤지컬이라도 한번 보러 갈까?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있다 치자. 근데 듣기로는 씨발 뭔 뮤지컬 관람 예절이라는 게 좀 있대. 근데 그런 거라도 알고 가려고 뮤지컬 관람 예절 검색하고 막 이러면은 특히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씨발 관객의 관람 예절을 많이 좀 이렇게 내세우는 장르기도 해. 애초에. 그냥 영화 보듯이 하고 그냥 뭐 가수 콘서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배우들 자체도 뭔가 프리미엄화돼 있고 뭔가 권위의식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상류층의 장르인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꺼드럭대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생기고 뭐 좀 알고 가려고 하면 씨발 이 팬들 새끼도 존나 예민하게 굴어. 예? 뮤지컬 커뮤에다가 뭐 글 하나 쓰잖아요. 다 씨발 홍위병 새끼들이 검열하고 있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것도 몰라 아직도? 그리고도 뮤지컬을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좌석 질문하지 마. 이지랄 존나 한다고. 시체관극 안 해? 조용히 안 할 거야? 우리 배우님 연기하는데 방해할 거야? 그러면 뮤지컬 볼 자격이 없는 거야. 이지랄 존나 해. 응? 처음 뮤지컬 접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거부터 보게 되니까 씨발 내가 이러면서까지 봐야 돼? 같이 어울려서 볼 이유가 사라지는 거지. 예. 진짜 무슨 수용소예요. 이 유독들. 예. 트위터에 유독 많은데 수용소야 여기. 새로운 정상적인 인간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오지 못하게 하고 시장이 자꾸만 폐쇄적으로 가는 거야. 이런 모든 문제가 아이돌 주연 하나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뭐 이런 거지. 티켓 값은 비싸지고 관객은 뭐래. 제작사는 실패하기 싫으니까 유명 배우를 찾고 그러면 티켓은 더 비싸지고 경쟁하니까 제작사는 그 배우를 계속 캐스팅하고 싶어하고 배우는 소속사가 계속 몸값을 불려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계속 배우 유명한 아이돌 유명 가수 출신의 연기자 뭐 이런 배우들만 계속 캐스팅되고 신인은 기회를 잃고 그러니까 그 유명 주인공들의 팬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예. 회전문 관객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예. 뮤지컬 시장 자체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뮤지컬 보러 간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뮤지컬을 보러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접근성 많이 떨어지지. 이게 뭐 가기 어려운 장소에서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뭘 뮤지컬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김호영 맞죠? 예. 김호영의 이 옥장판 저격 같은 경우는 예, 이러한 그 과도한 팬덤들의 그 홍위병짓,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옥주연의 팬들이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어떤 연예인이라도 다 팬들이 있으니까 그 연예인들의 팬들이 대부분의 티켓을 팔아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우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겠지. 왜 눈치를 볼 거 아니야 제작사가. 얘 아니면 안 되니까. 손석구가 연극 공연 관람 중 매너 없는 행동으로 다른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행위, 일명 광크짓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2019년 연극 프라이드를 보며 웃을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서 계속 웃었으며 기침을 하고 소음을 내거나 사진기가 나오는 장면에서 부의를 했다는 등의 목격담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함께 동행한 배우 2명이 사과문을 올린 것에 반해 손석구는 부끄러운 관람을 한 적 없다며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선택의 결과 역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남자네. 그들은 주변 자리에서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좀 연예인들이 저런 면도 있어야 돼. 나는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사과 왜 해야 돼? 알아서 판단해. 난 그런 적 없어. 니들의 오해일 뿐이야. 나는 오해라고 말했고 니네들이 오해를 거두든가 쓸데없는 망상으로 계속 의심하든가 알아서 해. 난 결백하니까.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티켓 파워 때문에 소속사가 압박하는 거야. 사과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과해라. 그러니까 옥주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할 말 정말 많았지만 이해관계들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던 거지. 그런 거야. 손석구 같은 대처가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저런 게 좀 많아져야 되는데. 네. 아무튼 관객들이 좌지우지하고 너무 압박하고 막 권력을 갖고 있어 뮤지컬판에서 관객들이. 근데 그 관객이라는 입장의 권력이 아니라 그 소수 팬덤 코어층들의 권력이라는 거야. 그게 좀 나는 뮤지컬 몇 번 보러 다니면서 나 요즘에 안 가거든. 예. 최근에 드라큘라 다시 또 공연 시작해가지고 저는 신성록 버전을 봤어요. 신성록이 존나 섹시하게 나와. 신성록이 사귀 작업 나 게이할 수 있어.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살도 다이어트 정말 잘해갖고 뱀파이어 역할인데 드라큘라 역할인데 진짜 새끈하게 나와. 매력적으로. 와 이렇게 돼 보면은. 신성록 버전을 한번 예전에 봤었는데 또 생각나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다 팔렸어. 하루 만에. 다 팔렸어. 김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A석까지 싹 나갔어. 김준수 회차는. 그리고 이제 트리플 캐스팅인데
전동석인가 배우 한 명 생각이 안 나. 좀 급 떨어지잖아 이름값이. 티켓 파워가 밀리는 거야. 많이 남아 있어 그 사람 거는. 나도 마찬가지지 뭐. 나도 뮤지컬 잘 모르고 뭐 어차피 그냥 나도 좀 보러 가는 거 이왕이면 연예인들 뭐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도 차도 뭐 연예인 찾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때 뮤지컬 리뷰 채널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재밌더라고. 근데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짜증나는 게 좀 생겨가지고 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게 또 기억났고 요번에 또 이제 이거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옥주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뮤지컬 판에 이 홍위병들에 대한 저격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새끼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면은 이 뮤지컬 시장의 관객 문화를 개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티켓 파워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그래서 보러 가기가 좀 힘들어.